국민들 개개인이 서로를 배려하고 방역에 철저하려고 애를 쓴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방역 체계를 더 쥐어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의료가 대처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너무 낮아요. 정부는 돈도 지원 안 했고 사회제도도 만들지 않았고 인력 확충도 안 했고 공공병상 이런 거 갖추지 않았고 90% 민간병원들한테 지금까지 한 2조 원 정도 지원했거든요. 근데 거의 코로나 환자 많이 보지 않았잖아요. 수연쌤, 지금도 너무너무 바쁘다고 진짜 겨우 모셨어요. 셋 다 코로나 걸려본 사람이네요. 그쵸? 그러네요. 델타 오미크론. 2020년을 돌아보는 영상을 수련쌤이랑 그때 2020년 여름쯤에 찍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1년 뒤를 또 돌아봤고 또 이제 매년 만나는 것 같네요. 어떻게? 그때마다 다음엔 안 할 거예요. 이렇게 꼭 나와. 공약을 먼저 얘기를 일단 하나씩 해보면서 네. 봐볼게요. 후보들이 코로나 하면은 사실 경제 공약으로 많이 다 내걸었단 말이에요. 일단 여기서 공공의료랑 관련된, 그러니까 공공의료라는 단어라도 조금이라도 나온 후보를 조금 골라볼게요. 이렇게 여기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후보랑 안철수 후보가 이제 주요 4당 중 후보인데 아예 말이 없어요? 코로나 3법 뭐 통과하고 뭐 의대 정원 확대하겠다 이런 말 했었고 국민청원 직접 답변도 대통령이 하시기도 했고 결국 파업도 막 이제 예고했는데 극적으로 뭔가 봉합이 되면서 철회했고 문제 제기는 계속 해오고 진짜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거에 연속이 2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가 이제 공약에 꽤나 들어갔겠거니 하고 저는 공약집을 이제 보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 코로나 겪고 있는 나라 맞아? 약간 이런 느낌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 이제 일대 공약부터 이제 코로나라는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윤석열 후보는 사실 민간병원으로 충분하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공공병원은 오히려 민간에 위탁하겠다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예. 그리고 수가 이런 말 그런 게 다 거기서 맥락이 네, 민간병원에 수가를 줘가지고 민간병원에 더 많이 보상을 해서 필수 진료나 이런 모든 문제를 다 민간병원 중심으로 해결하겠다. 근데 이제 특이한 거는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공공병원, 뭐 국립중앙의료원 같은 공공병원이 전 병상이 다 코로나를 봐야 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국립중앙의료원에 있는 취약한 환자들이 다 더 많이 쫓겨났어요. 쫓겨나고 이제 그냥 이렇게 헤매다가 이제 진짜 중간 막 길거리에서 막 차에 치여가지고 발견돼서 이제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저희 응급실에서 이렇게 다 해보면 골절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데가 막 터져 있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감염병이 오면 공공병원을 더 쥐어짜가지고 가난한 환자들을 쫓아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공약집에 쓰고 있습니다. 여기 있다 맞아. 국립의료원 등을 중환자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고 모든 병상을 투입. 이 말이 국립중앙의료원이 그 말이군요. 그나마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최후의 보루거든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감염병 전문병원하고 감염병 전문병원은 어차피 짓기로 돼 있는 거라 하나만한 얘기한 거라고 생각해요. 지방의료원 네트워크 체계 구축하겠다. 그거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항상 강조하시는 게 자기가 이제 IT 전문가다 그리고 네. 의사다 그러니까 이런 전문성이 있다 잘 안다 이런 얘기가 되게 강점으로 작용하는 네. 후보잖아요. 네. 본인이 의사로 일하셨던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뭐 저랑 같이 잠깐 대구에 계셨던 적은 있었어요. 사진이 기억에 남네요. 네. 인턴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역할도 사실 못 하셨어요. 그래서 뭐 환자들한테 결과가 나면 이제 그거 가져가서 설명해주는 역할을 보통 하셨고 모르겠어요. 이제 하신 말 중에서 대형 전시 시설이나 뭐 체육관 같은 그런 시설 그냥 야전병원처럼 이동현 야전병원 설치해서 그래서 병상 확보를 하겠다. 사실 이거는 정말 되게 당황스러운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지금 대충 주기를 생각해 볼 때 감염병이 짧으면 3년, 길면 5년 주기로 계속 올 거라고 해요. 이제 발생한 게 2019년이잖아요. 3년 후에서 5년 후에는 또 새로운 감염병이 올 거라는 거죠. 그럼 그때 또 야전병원 세울 건가? 일단 저희가 같이 일하는 멤버들을 생각했을 때 뭐 의사건, 간호사건 같은 곳에서 같은 트레이닝을 받고 같이 손발을 맞춰본 경험이 있는 의료진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야전병원 설치라는 건 야전병원 팀이 따로 있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원 저 병원에서 인력을 뽑아가지고 어떻게든 메꾸겠다는 뜻인데 의료진들이 손발이 맞을까? 그리고 그 병원에서 빼올 거면 그 남는 인력들 가지고 그 병원 돌릴 수 있나? 전문성에 따른 이해도는 사실 이런 데서 와야 되는 건데 그러네요. 그럼 이재명 후보는 언급이라도 일단 하셨다고 하니까 좀 볼게요. 네. 본인이 이제 성남시 의료원을 설립하는 걸로 정치 생활 시작했고 실제로 이 주요 네 후보 중에 가장 먼저 공공의료 확충하겠다 얘기도 하기도 했고 의지를 보인 거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공공병상이 10%밖에 안 돼서 너무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약속한 대로 공공병상을 늘려도 한 12% 정도
13%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 사실 이 70개 중진료건마다 한 개 이상 이거는 작년에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한번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정부랑 합의를 하면서 이제 안 하게 됐는데 이제 그때 주장했던 거예요. 너무 문재인 걷고 정부가 받아들인 거예요? 저는 근데 받아들인 건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보건노조가 파업하면서 70개 중진료권 약속을 받아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노력해 보겠다는 정도의 얘기를 들은 거죠. 없다는데 공감하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 전 그때 약속한 게 뭐예요? 사실상 다 모호한 말들이에요. 약속 땅땅땅 해서 하는 거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뭐 실질적인 거 한 두 가지 정도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코로나 치료 전담 병상에 인력 기준을 마련하겠다라고 해서 실제 인력 기준 마련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기준은 마련했는데 현장에서 아무것도 안 지켜지고 있다. 안 지켜요. 네. 없다고 기준은 보면 마련. 근데 사실은 인력을 충원해야지만 기준을 지킬 수가 있을 텐데 인력을 따로 충원하지 않고 그 기준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감염병 생명안전 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액수가 너무 적어서 한 사람당 뭐 2만 원, 3만 원, 5만 원 정도 하루에 지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수련쌤이 더 잘 아시겠지만 파견 간호사가 정규 간호사보다 두세 배씩 막 임금을 많이 받아서 다 좌절하고 그만두고 있는 상황에서 몇만 원 쥐어준다고 해서 이 구조적인 문제 해결되지는 않는 거기 때문에 간호법 제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재명 네. 후보 공약에. 네. 이건 좀 괜찮아요? 글쎄요. 사실 법의 형태보다 그 내용을 봐야 되는데 간호법이 한 최근에 몇 년 동안에 여러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했어요. 여전히 처벌 조항이 없고 구체성도 없어요. 사실 처벌이라기보다는 그냥 환자 대 간호사 비율을 정하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정도만 만들어 놓으면 돼요. 사실 저희가 원하는 것도 최소 딱 그것만큼이고 지역공공간호사제 알아보고 넣은 건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대한간호협회 얘기 듣고 넣은 것 같거든요. 근데 그냥 임상 간호사들 아무나 붙잡고 대한간호협회가 선생님 의견을 대변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대답할 간호사 한 명도 없을걸요. 이게 뭐 대충 구조를 설명하자면 간호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드는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대신에 너 공공병원 가서 일해. 5년 이거예요. 그런데 공공병원 지금 근무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뭐 급여 수준도 그렇고 뭐 일하는 업무 스케줄이나 아니 근무 강도도 그렇고 진짜 끔찍할 정도로 안 좋은데 학비 내줬으니까 뭐 당장 뭐 생활비가 없는 수준의 학생들이라면 이제 그거를 일단 받을 수 있죠. 그러고 나서 5년을 공공병원에서 근무해. 그래서 근무를 5년 끝나고 나서 당장 도망가지. 이게 공공의대랑 비슷한 맥락인 거죠? 공공의대랑 되게 비슷해요. 근데 간호사한테 적용하는 거랑 의사한테 적용하는 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사들은 정말 몇 억을 주죠? 지역에? 거의 뭐 7억, 8억씩 연봉을 줘도 지방에 있는 의료원에 내려가질 않아서 문제인 거라 국가가 양성해서 거기서 일을 해라 라고 이렇게 제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간호사들은 지역으로 내려가면 오히려 더 임금도 낮고 처우도 열악한데 국가가 학비를 줬으니까 여기서 강제로 일해라 라고 한다면은 처우가 더 나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하겠다. 그리고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처우 개선하겠다. 이런 건 어때요? 공공의대도 만들고 의사도 늘리고 의대도 신설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거 자체는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는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었는데 공공의대도 겨우 한 군데 짓고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은 진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근무 시간이 길고 사실 잠도 잘 못 자고 그렇게 잠 못 자고 정신없는 상태에서 누구를 치료해라 뭔가 처치를 해라 이러는 거 굉장히 실수가 많이 날 수 있는 환경이고 실제로 많이 나거든요. 의료 환경이 되게 살벌한 거는 사실 그런 게 되게 커요. 그리고 사실 좀 미달이 나는 과들 있죠. 일반의과라던가 흉부외과 이런 과들은 진짜 미달이 많이 나는데 사실 뭐 미달이 나는 게 뭐 의사들이 이기적이어서 그렇다 그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전문의를 따고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특히 흉부외과 같은 데는 특히 그렇죠. 하는 시술이 무슨 혈기용 아니면 뭐 폐이식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에요. 뭐 대동맥 박리 이런 거 치료하시는 분들인데 개원을 있을 리가 없잖아요. 결국은 큰 병원, 대형 병원에 일자리가 많아야 되는 거고 그런 병원이 지방 권역별 곳곳에 있어야 돼요. 아 근데 진짜 2년 네. 동안 이렇게 호소를 했잖아요. 죽을 것 같다, 죽고 네.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난리가 전국에서 났잖아요. 왜 뭔가가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전체 대구 경북에 4,000명 정도 확진자가 생겼을 때 2,300명은 입원을 못하고 대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중에 23%는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했고 중환자실에 가야 되는 환자 중에 절반은 중환자실에 못 갔고 가난한 사람들도 죽어가고 이러는 와중에도 민간 병원들은 제 역할을 하면서 환자를 치료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고 간호 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 민간 병원 중심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절감하려고 민간 병원들이 간호사를 적게 고용하다 보니까 간호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부족했던 거죠. 일단 한국은 공공병원 상이 10%밖에 없는데 10%밖에 안 되는 공공병원 상에서 코로나 환자
70-80%를 보는 일이 지난 2년 동안 계속돼 왔던 건데요. 지금 이제 정부가 짓겠다고 약속한 게 대전하고 서부산, 그다음에 진주권이거든요. 이 세 군데 정도에 대한 설계비는 들어간 것 같고, 지금 10%가 뭐 한 10.2%, 3% 정도 되는 정도니까 이렇게 코로나 시기에 문재인 정부가 딱 세 군데 공공병원 짓겠다고 한 거는 너무 부족한 거거든요. 예비 타당성이 되게 항상 발목을 잡는 거였는데 그런 건 좀 해결이 됐나요? 아니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공약을 한 후보는 있나요? 대표적인 후보가 심상정 후보가 그렇게. 일단 제 생각엔 그런 뭐 인력 확충이나 공공의료 확충 같은 게 티가 잘 안 나요. 티가 안 나요. 병원협회 같은 그런 보건의료 관계자들의 파워는 되게 크거든요. 의료계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단체의 큰 파워를 굳이 역행해 가면서 몇 조 단위를 들여서 새로 공공병원을 짓고 새로 인력을 확충하고 이러는 거는 사실 정부 입장에서 큰 부담이었을 것 같아요. 자본주의 기준에서 보면 공공의료는 되게 낭비죠. 자선사업 같은 느낌이겠죠. 비어있는 병상 왜 짓냐 뭐 이런 10년 전, 15년 전, 뭐 그때는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일 수도 있다고 치자. 근데 지금은 계속 실제로 감염 사태가 너무 크게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 너무나 이제 보이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감쪽같이들 안 하는지 그 코로나 난리가 난 상황에서도 뉴딜에서 무슨 헬스케어 이런 얘기 하고 있고 수출 얘기하고 있고 당장 환자 볼 처음에 사람도 뭔 말인지 없는데 몰랐어요. 원격 의료 하겠다고. 네. 저희는 이 돈을 공공의료 강화에 감염병 대응에 쓰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안 되는데? 세금 낭비인데? 라고 할 사람들이 지금 상황에서 제일 적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이런 공약들 보다가 되게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는 지금 같은 사립병원이 주도해 나가는 체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 후배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내가 뭐 나도 지금 사립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뭐 사립의료기관을 뭐 악마하려는 거는 아니야. 근데 일단은 사립의료기관의 목적 자체가 돈을 버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런 사립병원들한테 공공병원이 해야 되는 역할을 부여하고 그걸 국가가 그냥 손을 떼버리는 거잖아. 어쨌든 사립병원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 많이 드는 거 뭐 감염병이라던가 외상 같은 거는 줄일 수밖에 없어. 이제 그런데다가 지금 우리가 공공병원이 6%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사실 주도권을 뺏긴 거잖아. 결국은 돈을 주면서 너네가 이 역할을 해라고 요구를 하려면 더 많은 돈을 줘야 돼. 세금을 진짜 펑펑 쓸 각오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떠맡길 수는 없단 말인 거지. 결국은 내 생각에는 공공병원을 짓는 게 훨씬 돈 아끼는 길일 것 같아. 돈 아끼는 방법인 것 같아. 공공병원을 지었으면 그냥 쉽게 할 수 있었던 일들을 그냥 손해를 좀 감수하고 할 수 있었던 일들을 굉장히 많은 비용을 내고 하게 될 거라는 거. 그 세금 다 국민들이 낼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방역 체계를 더 쥐어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료가 대처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너무 낮아요. 델타 이럴 때는 뭐 많아야 수천 명, 적을 때는 수십 명, 수백 명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런 것도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병상 다 포화됐었거든요. 근데 유럽 국가들은 하루에 수만 명씩 나와도 다 치료를 어느 정도 했단 말이에요. 영국 같은 나라도 공공병원에 투자를 계속 덜 해오던 나라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계속 환자들이 적체되는 문제가 계속 생겼었어요. 그래서 민간병원에 엄청난 돈을 주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6,500억 원 정도? 매달 6,500억 원씩 13개월을 영국에서 민간병원한테 줬는데 0.08%를 민간병원이 받습니다. 나머지는 다 98%의 공공병상들이 다 해결했죠. 근데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90% 민간병원들한테 지금까지 한 2조 원 정도 지원했거든요. 근데 거의 코로나 환자 많이 보지 않았잖아요. 2조 원이면은 400병상짜리 공공병원을 거의 뭐 400병상 기준 25개 지으면 4조던데요. 근데 윤석열 후보도 노동조합들하고 시민단체가 질의를 했을 때는 공공병원 짓겠다라고 답변을 하긴 했어요. 근데 공공병원을 짓는 대신에 인력을 먼저 충원해야 된다. 그럼 인력은 어떻게 충원할 거냐? 직역단체랑 협의해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의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의사협회랑 협의해가지고 의사를 늘린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보건소가 또 지금 요즘 진짜 걱정이에요. 어떡하냐. 며칠 혼수 상태였던 분도 얼마 전에 계셨고. 큰일인 게 너무 많네. 사실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것 중에 의료 영리화, 규제 완화 이런 거를 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을 얼마 전에 제주도의 한 언론에 내 후보가 언급을 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그러니까 사실상 영리병원 찬성 입장이고 사실은 이재명 후보도 의료 영리화에 있어서는 이런 윤석열 후보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지금 민간병원 중심인 것과 의료 민영화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비록 공공병원이 거의 없긴 하지만 그래서 의료 공급은 다 민영화돼 있죠 사실. 그래도 이제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가지고 있고 영리병원을 금지하고 있고 의약품 의료기기는 제대로 평가해서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 것만 병원에 쓰게 만든다든지 개인의 의료 정보는 잘 보호하고 기업들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된다든지 이런 공공적인 제도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자꾸 허물어가지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민간보험 시장을 더 활성화시키고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개인 의료 정보도 더 상품화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의약품 의료기기도 효과나 안전이 입증되지 않은 거를 더 병원에서 써보게 하고 이런 식으로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환자들의 안전이나 생명을 허물어뜨리는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저희가 의료민영화, 의료영리화라고 부르거든요. 건강을 위해서는 돈을 얼마를 쓰게 되더라도 어떻게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의사가 이 약품 이 의료기기 써야 됩니다. 이걸로 수술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비싸도 어쩔 수 없이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야 의료를 민영화하고 영리화해가지고 벌 수 있는 돈이 엄청나다고 생각하고 삼성이 바이오 헬스 이런 거 강조하는 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알고 정부에 계속 로비하고 이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되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거였어요? 그거야? 결국 거기서 시작되는 거였어? 아니 뭐 그렇죠. 다들 알고 있잖아요. 진짜 꽤 많이 풀렸어요.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영리 자회사도 이미 몇 년 됐는데 사실 정말 우리 건강과 삶에 직결되는 문제인데 주류 언론에 다루지 않잖아요. 내가 나중에 병원에 갔을 때 내 생명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문제인데 신의료기술 평가 선진이 후평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게 뭐지? 사람들이 알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치 너무 되게 복잡하지. 어렵게 말하면서 의료 산업을 육성하겠다. 좋아 보여요. 나한테 좋을 것 같고. 포장지는 되게 좋아요.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원격 의료 같은 거 할 때도 이제 이렇게 편리하게 모두가 건강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공약집을 분석하면 뭐 하냐고. 이 문장이 여기 있고 이 단어를 이렇게 썼다는 것 자체가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거 읽어서 뭐해. 그 칭찬해줄 건 그럼 진짜 없어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누구 공약이죠? 사실 모두 얘기했어요. 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한다는 거는 이제 간병인을 알아서 구해온다던가 아니면 가족이 간병인이 된다거나 이런 일 없이 그냥 환자를 케어를 다 이제 간호사 아니면 이제 보조원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병원에서 직접 하겠다는 건데 그 인력을 어디서 구할 건지는 아무도 얘기 안 해. 아무도. 손은 누가 키워 손은. 그냥 그거는 확대할 건데 몰라 어디서 올진 몰라. 다 그런 거예요. 5년짜리 정책은 아니라 대선 공약에도 다뤄지지 않고 그러긴 하지만 지금 뭐 우리나라도 벌써 4차 접종 하잖아요. 저소득 국가들은 한 번 이상 백신 접종한 인구가 12%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감염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변이가 발생시킬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백신이 불평등하다 보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이런 곳들에서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변이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사실 백신 특허가 문제거든요.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백신 특허를 틀어지고 있으면서 충분한 양을 생산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백신을 생산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고 이런 것들을 높은 약값을 지불할 수 있는 나라들에만 판매를 하고 있고 그러지 못한 나라들한테는 백신 접근권을 쥐어지지 않고 있고 지금 전 세계 시민단체들이 WTO에서 지금이라도 백신 특허권을 유예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만장일치여야 되는데 유럽 국가들이 반대해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나라들이 바로 다국적 제약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들이니까. 근데 문제는 한국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백신 특허권을 유예해야 된다는 입장을 공식 석상에서 밝히지 않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꽤 많이 진전된 논의예요. 이제 한국 따로 떨어져서 이제 우리만 그냥 다 괜찮아지면 우리만 다 백신 맞으면 끝날 거야가 아니에요. 또 새로운 변이가 나오면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해서 또 그럼 5차 백신 맞고 6차 백신 맞고 할 거예요. 내가 백신 하나 더 네. 5차로 맞는 것보다 거기 하나 더 주는 게 훨씬 낫겠군요. 그게 나을 수도 오히려 있죠. 더 나을 수 네. 있죠. 기후위기도 그렇고 이런 네. 부분도 그렇고 참 저 멀리에서 나오는 전 세계 불평등에 의해서 나오는 어떤 문제를 어떤 나라가 짊어지게 되고 어떤 피해가 또 왔을 때 그 피해가 또 고스란히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이쪽으로 그냥 폭탄같이 날아오는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보면 사실 대선 후보의 공약들이 굉장히 사실 광범위하고 널리 내다봐야지만 사실 우리가 뭔가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들이 되게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저번 대선보다도 더더욱 아주 협소하고 당장의 어떤 이제 국민들이 소소하게 누릴 수 있는 어떤 것에 집착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계속 이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대선인 것 같아요 요즘. 네. 약간 우리나라가 갈수록 포용력이 좀 적어지는 게 약간 문화적으로 정착되는 것 같아요. 여기 3명 다 코로나 한 번씩 걸려봤어요. 그 지금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 다 코로나 걸려볼 수 있고 누구나 중환자가 될 수 있어요. 점점 코로나를 감기처럼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게 끝날 것 같지만 또 변이가 생길 거예요. 사실 이제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진짜 특히 더 포용적이지 않죠?
가난에 대한 혐오도 굉장히 강하고 근데 이제 결국 내가 이 사람들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전염병에 취약해진다는 거. 그게 공공의료의 본질이고 길가다 갑자기 걸릴 수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되더라도 치료를 국가에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버려놓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한 2년 전부터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되게 불교적인 개념인데 인타라망이라 그래요.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는 그물 같은 거예요. 그물에 연결된 구슬 같은 거고 얘가 흔들리면 내가 안 흔들릴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흔들리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 감염병 시대에는 내가 나를 지키듯이 다른 사람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가장 효율적인 게 공공의료가 아니냐. 아마 지금의 청년 세대는 상시적으로 감염병이랑 같이 살아야 될 거다라는 게 청년들이 알아야 될 진실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과학자들이 3년에 한 번씩 팬데믹이 올 수 있다. 기후위기, 환경 파괴 때문에. 두 번째는 지난 2년간 한국의 공공의료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지금 각 후보들이 내가 당선되면 거리두기 더 풀겠다. 방역 더 완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있죠. 의료 체계가 받쳐주면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우린 그런 체계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까지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지금까지 했던 대처들 중에 훌륭한 것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 훌륭한 부분들을 시스템이 해줬냐면 그런 것보다는 사실 국민들 개개인이 서로를 배려하고 방역에 철저하려고 애를 쓴 거잖아요. 그렇죠. 정부는 아무것도 안 했죠. 정부는 돈도 지원 안 했고 사회제도도 만들지 않았고 인력 확충도 안 했고 공공병상 이런 거 갖추지 않았고 민간병원 동원도 안 했고 지금 2000년대 들어서 감염병이 계속 새로 생기고 있잖아요. 신종감염병이 사스, 그다음에 신종플루, 메르스, 에볼라, 지카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까지 생겼는데 더 주기가 짧아지고 있고 더 위협적이 돼가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더 자주 그럴 거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대선에서 이런 것들이 잘 논의도 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요 후보들이 충분한 약속들 내놓고 있지 않아서 정말 우리가 모든 유권자들이 큰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민간병원에 계속 돈을 주지만 민간병원은 간호사를 고용하면 손해니까 그냥 고용 안 하면 그만이고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사유재산에 대해서 터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계속 간호사가 너무 적어가지고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그만두거나 그래서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는 병원을 정부가 그냥 두잖아요. 개입을 해야 되는데 병원이 여초문화라서 그치. 서로 갈구고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언론이 보도하잖아요. 지목된 간호사 한 명 그냥 매장시키고 그다음 넘어가는 거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해결해온 역사가 너무 길기 때문에 뭔가 해결되지 않고 이거 하고 이렇게 해서 막판에 이제 정말 끝단에 간호사 한 명과 환자만 남는 거야. 뭔가 책임과 피해는 다 여기서 이제 진한쌤은 이 구조가 진짜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토요일 오전만 진료보시고 상근자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물론 아픈 사람들 치료하고 개별적으로 낫게 하는 것도 되게 보람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큰 틀에서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환경을 바꿔가지고 의료진들이 정말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정치비를 확대하고 아니면 뭐 사실을 부활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교육 정책이라고 내놨는데 그들이 말하는 공정한 세상이 만들어지면 내 삶이 달라질 것인가? 아닐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친구들도 이제